여파로 중소여행사가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여행사들도 매출 제로에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등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사 위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걱정인 대부분의 시골 학교와 달리 일부에서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김해 장유소각장 착공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된 지 1년을 넘어서면서 여행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소여행사의 상당수가 휴업이나 폐업했고 남아있는 여행사들도 매출 제로의 상황에서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엔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에 달했던 여행사입니다. 지금은 종일 문의 전화 한 통 없고 매출 제로의 기간이 벌써 1년을 넘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여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는 휴업 중입니다. 67명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모두 공고사직했습니다. 12월 한 중순부로 해서 다 이제 퇴사를 시켰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임대료 부담에도 사무실은 여행업의 법정 요건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 버는 상태에서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이들 여행사는 그나마 나은 편. 폐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여행사도 적지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현재 거의 폐업 상태고요. 또 한 30%는 휴업 상태.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한 30% 정도. 수요가 있어서 유지하기보다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위기에 여행업 종사자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사실상 금지 상태인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제 지원 업종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 마련을 정부와 자치단체에 촉구했습니다. 인근 합천에서도 300만 원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여행업계 부분만. 근데 저희 진주시에서는 아직 여행업계는 특히 여행사들의 공유 사무실을 지원하거나 여행사 주소의 주거지 이전을 한시적이나마 허용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에는 김해와 양산에서 모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해 확진자 3명은 모두 먼저 확진된 40대 남성의 가족이며 양산 확진자도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격리하던 중 증상이 발현했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 환자는 2,126명으로 84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경남에서도 모레부터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안전한 백신 수송과 유통, 보관, 접종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권역접종센터와 지역접종센터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라인을 개설하고 순차를 강화하고 영남권 백신 접종 중추시설인 양산 부산대병원에는 경찰 특공대를 배치해 테러 예방 활동도 벌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올 상반기 5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1월과 2월에 발행해 조기 판매된 300억 원어치의 상품권에 더해 올 상반기에만 800억 원이 발행되는 것으로 한 사람당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해 각 대학이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대학의 고사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오는 27일까지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정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된 겁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밝힌 경남 지역 4년제 대학 9곳의 추가 모집 인원은 2,108명. 지난해 923명보다
228%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경남대 572명을 비롯해 영산대 548명, 인제대 469명 등 사립대학의 추가 모집 규모가 컸습니다. 경상대 136명, 경남과기대 77명, 창원대 71명 등 국립대학도 미달 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정원은 큰 변화가 없지만 대학을 갈 학생 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대학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선호도의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지역대학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오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들도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반수나 편입을 비롯해 중도에 이탈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지역 대학은 이제 존폐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차원에서도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신입 채권율을 좀 더 높이던가 아니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용 인원 자체를 좀 조정을 하던가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 정원 감축과 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요즘 시골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대부분이 폐교를 걱정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함양의 한 중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전입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주에 사는 이수진 씨는 중학교 2학년 딸을 함양 안희중학교로 전학을 보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지만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 손글씨 쓰기와 한국사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이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해 흔쾌히 찬성했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이나 그러면서도 학습적인 것도 몸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또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여기서 다른 취미 활동도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전 입학생이 늘면서 올해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6명이 증가한 83명입니다. 학급도 새 학급에서 5학급으로 2학급이 증설됐는데 농촌 지역 인구 감소로 지난 2009년 새 학급으로 개편된 지 12년 만입니다. 전입생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이른바 행복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텃밭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은 물론 독서실과 기숙사 운영 등이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골 학교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바람과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올해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공모 사업에 의령군 대희초등학교와 창녕군 유어초, 함양군 유림초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통합행정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를 지원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위기마을과 작은 학교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입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 씨는 올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5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김해 장유 소각장입니다. 김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 200톤에 달하는 상황. 소각되지 못한 쓰레기는 근처 매립장이나 부산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김해시는 기존 소각장에 소각로 하나를 더 만들어 하루 처리 용량을 300톤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달 중 기본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유 소각장 주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학교와 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장유 소각장 증설을 수년째 반대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분진,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250톤, 300톤을 태운다 하면은 무슨 자연의 공해는 더더욱 심각할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은 더 나빠질 것이며. 하지만 김해 씨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벤젠 등이 법정 배출 허용 기준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코그램이라는 단위라 해가지고 워낙 낮은 수치입니다. 워낙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는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증설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행정을 진행해 왔고 그 과정상에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경상남도가 굳이 승인을 한다면 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소각장 증설을 둘러싸고 김해 씨와 주민들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는 26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최근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와 각종 민속놀이,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상황실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시군 담당자를 파견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청군 등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경상대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의 성비위 의혹은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의 글이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불거졌고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성비위 사실을 통지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새긴 지역 상품권 누비전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행하는 종이 누비전 10,000원권과 5,000원권에는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은 이교재 선생과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 애국장을 받은 명도석, 김진훈 선생, 배중세 지사의 얼굴이 들어가는데 올해 누비전 발행 목표액은 1,200억 원입니다. 하동군이 서부경남 공공병원 후보지로 진교면 일대가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공공병원 입지 후보지를 두고 자체 용역을 한 결과 진교면 일대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부경남 공공병원 후보지는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와 하동군 진교 IC 부근, 남해군 남해대교 주차장 등 3곳입니다. 진주시는 반말이나 욕설 등의 불친절 행위를 하고 위법 운전을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다음 달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1년 안에 3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기사의 버스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천포항과 제주항으로 가는 오션비스타 제주호가 다음 달 20일 첫 출항할 예정입니다. 오션비스타 제주호의 운항선사인 현성 MCT는 다음 달 11일 부산 본사에서 배 명명식을 가진 뒤 15일 삼천포항으로 배를 가져와 20일부터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항 심사 일정에 따라 첫 운항 일자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안군은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손을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는 함안군은 50대를 구입해 민원 응대와 사회복지 전담부서 등 26개 부서에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